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더 해빙 이 책 어제 중간까지 리뷰했었는데요. 나머지 후반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너무 놀랐어요. 어제 영상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책의 저자, 공동 저자인데요. 이 서윤님이라는 분은 대한민국 상위 0.01%가 찾는 행운의 여신이래요. 운명학을 공부하셨고, 우리나라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기업인들도 막 이분에게 상담을 받을 정도로 부자들이 자문을 구하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자 되는 노하우를 통해서 변화해가는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해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가 신호등을 볼 때 빨간불은 긴장, 불편함, 불안, 걱정 이런 것을 의미하고 초록색불은 자연스러움, 편안함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쓸 때마다 이게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라고 생각해 보래요. 내가 돈을 쓸 때 긴장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면 그런 돈은 쓰지 않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자연스럽게 쓰고 편안하게 쓴다면 너무 좋은 거래요. 우리는 어떤 돈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쓰나요?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니 얼마나 자연스럽겠어요. 물 흐르듯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죠. 돈을 쓸 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이랑 쓰면서 아이고 카드값 어떡해 아유 이거 살까 말까 이거 너무 비싼데 이러면서 쓰면 이제 그런 돈들이 불편한 돈에 대한 불편한 감정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서윤님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운명을 다뤄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아주 아기 때부터 할머니를 통해 알게 돼서 평생 동안 운명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학벌도 되게 좋아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공부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어떤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 금융위기 때 아버지 사업이 무너졌대요. 그때 정말 난장판이 되었고 집을 담보로 재판이 8개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위기만 지나면 커다란 행운이 온다는 사실을 운명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엄마 동생한테 시간이 지나면 도와줄 사람도 있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삶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들을 나는 모두 다 겪어보겠다라고 마음먹었대요. 여러분 보통 운명을 공부하는 사람은 힘든 일을 피할 거야. 위험한 일은 아예 경험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분은 힘든 일들을 겪겠다라고 마음먹었대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느끼고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다른 건 진짜 모르겠고 이 부분에서 엄지를 잘 치켜 들었어요. 아, 이게 정말 운명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죠. 피하지 않고 내가 겪어보는 거예요. 악연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대요. 그 때문에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경험만 해야 했고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기도 했대요. 일이 잘 풀리지 않던 시기에 일이 잘 안 풀릴 거야 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일부러 제안을 받아들여서 안 겪어도 될 좌절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런 게 성공인의 비결 아닙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실패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실패할 거 해도 나는 해보겠다. 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힘들 때 몸무게가 막 40kg까지 빠질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대요. 매일같이 자신의 느낌과 대응 방법을 모두 기록하고 성찰했다. 이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 먹는 것에 따라 얼마든지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 힘드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럼 저는 지금 이 마음 공부를 할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엄청난 부자 알리바바 마윈은요,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라는 말 대신에 편안하지 않다 라는 말을 쓴대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입에 한번 찰싹 붙여볼까요? 편안하지 않아. 너 요즘 어떠니? 아이 짜증나. 이 말 대신에 요즘 좀 편안하지 않아. 요즘 이러저러 사건 때문에 집에서 애들 보고 있고 밖에도 잘 못 나가고 그래서 편안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편안하지 않다라고 한 이 말에 편안함이 들어있습니다. 편안함이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편안한 상태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뇌는 부정문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요. 해당 단어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만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편안하지 않다라고 하면 편안함을 떠올리고요. 짜증난다라고 하면 짜증을 떠올립니다. 우리 언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삶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몸을 딱 봤을 때 이런 데가 막 쑤시고 뭉치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 분 계신가요? 신체적인 면에서 볼 때 스트레스는 근육을 뭉치게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으면 이제 몸이 굳어지죠.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긴장의 에너지는 우주 속에 경직된 주파수와 상응하여 돈의 흐름을 느리게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돈의 순환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긴장을 푸는데 가장 좋은 것은 밤 11시에 함께하는 웰컴 댄스죠. 춤을 추고 막 웃고 좋은 사람이랑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하고 하면 우리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긴장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는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해야 내가 잘 됩니다.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과감히 단절하세요. 자, 우리는 때때로요, 많은 트라우마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삶에서 불안하고 불편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불안해하셔도 괜찮아요.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별표할게요. 내 감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불안과 긴장은 암과 같이 도려내야 할 종양이 아니에요. 그건 선사시대부터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인류가 본능적으로 키워온 방어체계일 뿐이에요. 자, 우리가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여전히 안전해요. 불안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라 라고 합니다. 마음이 실컷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도록 두고 영혼이 이끄는 대로 편안함을 따라 행동하세요. 저는 제가 이제 불안하고 두려울 때 저한테 이런 말 합니다. 불안하구나. 불안해도 괜찮아. 두려워해도 괜찮아. 이러저러한 부분이 무섭구나. 걱정되는구나. 라고 인정해 줍니다. 방향만 안 바꾸면 된다고 해요. 방향만 안 바꾸면 괜찮아. 이 불안하고 힘든 일도 지나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저자는요. 돈이 나갈 일이 생기면 금세 불안해졌대요. 그는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하며 타일렀다. 진정하자. 조금 흔들려도 괜찮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 나는 지금 부자가 되는 흐름을 타고 있어. 배의 방향을 돌리지 않는다면 나는 안전할 거야. 해빙을 할수록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대요. 지난 1년간 남에게 돈 빌릴 일이 없었구나. 2달 이상 이자를 밀린 적도,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된 적도 없었네. 정말 나에게 돈이 있구나. 여러분, 건강한 게 진짜 큰 돈입니다. 그런 것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해빙 노트를 적어보라 라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기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쓴 돈, 기쁘게 썼던 감정의 돈을 적어봅니다. 후배에게 태국 레스토랑에서 점심 살 돈이 있다. 있다에게 집중하는 거죠. 없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줄 돈이 있다니 부자가 된 기분이다. 그 회사를 그만둔 지 8년이 넘었는데도 나를 찾아주는 후배들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다. 그리고 대출금 갚을 돈이 있다. 돈이 있다고 생각하자 기분이 좋아졌다. 해빙을 하는 한 대출금 내는 날도 두렵지 않다. 내가 있으니까 대출 이자 낼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있음에 대한 기쁨이 삶에서 커지자 예상치 못한 꽁돈이 찾아오거나 뜻밖의 행운을 만나는 일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2013년도에 슈퍼잔 선발대회 대회에서 대상을 받을 정도로 절약을 잘했잖아요. 절약을 잘하는 사람 특징을 얘기할게요. 이따에 집중합니다. 난 돈이 충분히 있어서 충분히 쓰고 절약을 할 수 있어라고요. 저축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으니까 다 써도 부족해 라고 해요. 부족한 에너지가 가진 돈을 다 써서 부족한 통장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저축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제 여동생도 굉장히 돈을 걔는 아기 때부터 좀 잘 아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이제 그랬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제 여동생도 그렇고 뭐만 하면 당첨이 그렇게 잘 돼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 여동생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당첨이 잘 됩니다. 왜? 우리는 있음에 집중하고 가능성에 늘 집중하고 이거 하면 될 것 같고 될 것 같으니까 되는 거예요. 남들은 그런 응모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에이 이거 되겠어? 안 될 거야. 에이 안 되겠지. 안 돼에 집중하니까 안 돼가 창조되고 된다에 집중하니까 된다가 창조됩니다. 자, 우리는 해빙,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호흡한 다음에 떠올려 보래요. 자, 이런 거 한번 눈 감고 들어볼까요? 자, 나에게는 건강한 신체가 있어. 덕분에 씩씩하게 출근할 수 있잖아. 남편하고 아이도 있지. 그들이 건강한 것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출근할 회사가 있고 따뜻한 집도 있네. 밥 굶을 걱정도 없고 말이야. 내 검정 가방과 베이지색 구두, 지금 입고 있는 실크 블라우스까지 이 모든 게 나에게 있구나. 해빙노트나 SNS에 천천히 적어봤대요. 저는 여러분 글쓰기 정말 추천합니다. 글을 쓰면요, 내가 있는 걸 엄청 많이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있는 거를 잘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빙을 경험하고 늘 뿌듯하고 만족감을 경험하면서 어느 날 여행을 갔는데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이코노미 클래스 만석입니다. 가족분 모두를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뜻밖의 행운으로 7시간 동안 편안한 좌석에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런 행운도 경험합니다. 나는 가지고 있다를 쓸 때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좋대요. 예를 들면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가 아니라 맛있는 등심 스테이크와 아스파라거스를 먹었다. 이렇게. 그럼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떠오르죠. SNS가 그래서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뭘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꼭 무슨 맛집에 가서가 아니라 나는 오늘 어떻게 해서 좋았다. 제가 인스타그램 제 거 보시면은 제가 뭐 별것도 아닌데 오늘 뭐 봄나물을 먹어서 좋았다. 뭐를 어때서 좋았다. 이렇게 좀 자주 올리죠. 우리 아이들이 밥을 잘 먹어서 좋았다. 그래서 크게 대단한 건 아닌데 우리 삶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 서윤이라는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고 난 다음에 카드값이 줄어든 놀라운 경험을 했대요. 이렇게 돈을 막 아끼고 안 쓰고 이걸 들은 게 아니라 기쁜 마음에 쓰도록 훈련을 받았는데 해빙을 하고 나서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충동 구매나 모방 소비를 함으로써 괴로워할 필요가 없대요. 싸다고 일단 사고 보거나 쓸데없이 낭비하는 일도 줄어들고 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일까? 카드 고지서에는 나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었던 경험들로만 가득했다. 돈을 쓸 때 이게 행복한지 불편한지를 생각하고 소비를 하니까 어때요? 불편한 소비를 안 하게 됨으로써 카드값이 줄어들고 마음도 기쁘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분에게 이제 이 책의 저자, 공동 저자이지만 상담을 하고 부자들 상담해주는 이분은 운명학 공부하시는 분이잖아요. 별자리 같은 것도 이제 하셨나 봐요.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대요. 자식이 성장해 부모의 역할을 계승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많이 교체되고 있는 거 느끼시나요? 이는 토성의 공전 주기인 29.45년에서 유래한 것이래요. 그래서 토성 리턴이라는 것이 서양 점성술에서 말하는 토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제자리에 돌아오는 기간이래요. 토성 리턴은 독립된 운명체로서 부모의 품을 벗어나 진정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시기래요. 우리가 이제 우주의 일부기 때문에 이 스토리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성 리턴 30년이 어째서라고 물으실 거예요. 토성 리턴은 보통 28살에서 30살 사이에 한 번, 그리고 58에서 이제 환갑까지 이때 2번. 인생에 2번 찾아온대요. 뭐가 찾아온다고요? 우리 인생에서 부모의 품을 벗어나 진정한 어른으로 독립하는 그런 시기예요. 이 시기는 환상과 잘못된 생각에서 깨어나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시기예요. 잘 활용한다면 인생의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시기에 해빙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뭐에 집중하래요? 내면의 목소리. 내 안에 있는 목소리에 집중하면 우리가 이전과 확 다른 삶을 산대요. 제가 되게 놀라웠던 게 정확하게 28살
10년 전이 제가 처음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던 시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정말 제 인생의 전환점을 가졌던 시기가 28이었거든요. 저한테는요.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한데요. 실제로 혹독한 시련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개고생을 했던 그런 때가 28부터. 예. 그 전에는 그냥 진짜 애기였고 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철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진짜 너무너무 철없이 살았죠. 자, 이거 해빙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해빙에 좀 더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대요. 불필요한 모임들을 취소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며 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밖에 나가서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많은 책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해빙하기 좋은 시기인가요? 밖에 나가기 좀 그렇고, 북적북적하게 누구 만나기도 좀 그렇고, 애들이랑 집에 있나요? 그럼 우리가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하고, 내가 가진 것들 한번 적어보면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해빙의 세상. 있는 것만이 정말 풍요로운 이 세상에서 사는 나는 이미 알고 있대요. 이 길 위에서 행운의 여신이 나와 함께할 것이란 사실을. 진짜 세상으로 나온 내 앞에는 이제 부와 행운만이 가득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돈이 없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힘들어. 부자만 부자가 될 수 있어. 에이, 금수저만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요.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있음의 세상, 기쁨의 세상, 풍요의 세상, 부자의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 나는 지금 해빙을 하고 있다. 전 세계 21개국에서 판권 계약을 한 우리나라 책이에요. 부와 행운을 만나는 마법의 감정, 해빙, 더 해빙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선한부자 프로젝트 카페에서 10명 뽑아서 서평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